부에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끌고 나갈 인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초기 상황에 이제 국방부에서 일단 주도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 알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게 핵 추진자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돈을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거거든.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지금 킥 오픈을 했는데 그거를 끌어가려면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외교부는 다 미국하고 IAEA 네. 협력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싱크로나이징이 돼서 가야 돼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국방부, 외교부, 원안위, 산자부, 과기부 이런 데 다 협력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동기화가 돼서 가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부처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거를 조정 통제하다 세워라 내워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핵준잠 특별반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놔라. 네. 어려운 거 있으면 대통령이 결심해달라. 이왕 시작했으니 대통령이 끝장을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구사항이고 네. 저도 국민이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네. 그거를 해야지 지금 뭐 국방부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넌센스예요. 넌센스. 지금은 그러면 아직까지 네.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체계로 대통령 직속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6일 날 대통령이 회의하고 네. 대내위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20% 미만을 사용해 절대로 핵무기는 안 만든다는 공포했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됐어. 이렇게 이 정도 공포했으니까 부처 간에 싸우지 마. 협력해. 예산 많이 들어가. 그 예산 너무 따지지 마. 이건 국가 전략 무기야. 이건 절대 해군 무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죠. 네, 그 교수님 말씀은 바람이 불 때 돛을 달아서 순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생각을 해보면 디젤 잠수함파와 그리고 그 핵 추진 잠수함파의 약간의 그 미묘한 갈등도 그 수면 아래에 있다가 올라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 돈 문제가 가장 크니까 예산 측면에서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KF-21 양산이 지연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핵 추진 잠수함으로 예산이 가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눈초리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또 결국에는 좀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건 그래서 사실인데. 특별 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핵추진 잠수함. 어떤 사람들은 해군 예산으로 충분하다면 해군 내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상함 네. 만드는데 뭐 구축함 만드는데 상륙함 만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선진국처럼 특별 개정을 해가서 잠수함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 간의 갈등 잠재우다가 세월아 내월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아무튼 우리 국력이 많이 커졌다는 건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얘기인데 과거하고는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방 예산도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거 내 우선순위를 계속 이 세력 다툼하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 그걸 주관하고 그다음에 부처 간에 다부처 예산으로 해야 된다. 산업부나 뭐 산업부도 사실 뭐 SMR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LNG 운반선이나 만드는 이런 건 다 산업적으로 이제 이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도 투자해라. 국방부도 투자하고 과기부도 투자하고 그래서 과기부도 우주 산업 이런데 다 나중에 원자력 엔진 필요한데 이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현 시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같이 조목조목 국내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처 간의 갈등 잠재워야 되고 그다음 대외적으로 다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선두에 있는데 대통령이 바쁘시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핵심 잠수함만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한 명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시작만 해놓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감독을 잘하시더라고. 네. 중간에 물어보고 그러던데 그걸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이거는 시작과 동시에 부처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뭐 여론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 뭐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KF-21도 추진할 때는 또 그게 또 중요한
그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선이 많이 쏠고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이 지연된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육해공 중에 어디를 좀 우선순위로 두면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약간의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우리의 하고요. 국방력 건설 패러다임, 그 방향은 통상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부의 세력,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걸 진실한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야말로 국가 전략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핵무기, 그다음에 핵미사일, 핵잠수함 이 정도가 긴데 핵무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안 갔는데 했으니 네. 미국이 확장학제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차선책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이고 공군 무기 같은 경우는 KF-21 이런 뭐 거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거의 5세대에 가까운 무기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북한이 뭐 두려워하죠. 그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는 현무미사일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육해공군 실질적으로 정말 한 번쯤 있는 무기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전략무기라는 거는 상대가 전략적으로 막 대응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게 전략무기예요. 네. 우리가 핵잠수함 같은 거 이건 전략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네. 북한이 자기가 공격을 하고 면 반드시 우리 핵잠수함에 날아올 거다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 하거든요. 존재 자체로 겁을 먹는 이게 억제력이거든. 무기들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도 서울 공격에 어디선가 날라와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이제 억제력이거든. 그런데 그런 전략무기 KF-21도 하나의 전략무기로 볼 수 있고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K9 전투, K2 전차 이런 뭐 범세적으로 1등 무기지만은 앞으로는 미사일 능력이 출중하게 고려돼야 돼요. 네. 출중한 미사일 능력이. 왜냐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현대전은 지금 뭐 이란 전쟁 봐도 미사일로 다 하잖아요. 드론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드론도 하나의 전략무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 그럼 자주국방 하려면 정말로 어떤 무기가 각군의 전략무기로 구성돼야 되느냐. 네. 저는 뭐 육군, 공군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건방지다 하니까 저는 해군무기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전략무기다. 이거는 해군만의 무기가 아니다. 그럼 육해 공군의 전략 무기들은 우리가 무조건 끌고 추진하고 나가야 된다. 지연 없이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말씀. 그게 큰 그림에서 그렇게 봐야 네. 미군이 떠나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네, 우리 스스로를 좀 지켜야 하니까. 그럼 북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도 앞서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북한이니까요. 그럼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저는 그 이름이 좀 우리랑 다르던데 그게 결국에는 전략핵 잠수함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한미 동맹을 네. 대항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략으로 만든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이 세 분야는 북한 입장에서 성공한 거예요. 핵, 뭐 화성 20호까지 쐈잖아요. 네. 시험 발사하고. 미사일, 그건 뭐 소형화, 경량화해서 한 거고. 잠수함, 숫자적으로는 1등인데 핵 잠수함도 우리보다 지금 먼저 만들고 있잖아요. 네.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아직 못 보여주잖아.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설계 단계고 거기는 이미 동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를 빨리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위협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은 조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보다 디젤 잠수함도 30년 늦게 시작했는데 핵 잠수함까지 우리가 늦게 가면 국민적 여론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북한이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었고 디젤 잠수함은 상당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궁옥 영웅함 진수식 때 했던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기존에 가진 중형 디젤 잠수함 전부를 이런 식으로 개조하는 걸 표준형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디젤 잠수함을 좀 개조해가지고 위협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작년 12월 25일 날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네. 엄청 노력했어요. 2010년부터 막 계속 얘기하고 2021년도에는 8차 당대회 때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했는데 그의
좀 있으니까 뭐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 매겨라 그랬다고. 문제가 많았어, 문제. 네. 그러니까 그때 막 국제 제재도 받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SLBM을 개발해서 지금 다 만들었는데 북극형 1형, 3형 뭐 미니 SLBM 다 했는데 배가 싣고 다니는 배가 네. 없으니까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그 잠수함 노미급 잠수함을 길이만 내려가지고 일단 집어넣어. 그게 김근욱 영호함이거든. 네. 근데 2023년 9월 6일 날 진술했는데 원래 진술만 1년 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소식 강간무소식이에요. 길이만 드리는 거예요. 폭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시운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잘 됐든 못됐든 그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어 물속에 집어넣으면 일단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 심대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핵잠수함, 핵추진 동력이 아니라도 기존 디젤 잠수함에 집어넣어 일단. 그게 김정은 동력거든. 네. 그것이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조로 동맹이 복원됐잖아요. 러시아 파견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핵잠수함을 쓸 뭐 부품이나 구성품이나 그다음에 돈이나 이런 것들 생기니까 이제 가속도를 붙인 거죠. 그래서 작년 3월 9일 날하고 12월 25일 보여준 거죠. 자, 우리 잘 진도 나가고 있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러면요 교수님 그 디젤 잠수함에 SLBM을 실어서 김군옥 영웅함처럼 바다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 많은 디젤 잠수함들을요 그게 어떤 전력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좀 일단 한 척만 들어가도 두려움이 있어요. 네. 핵무기를 물속에 감췄으니까 그 네. 찾아내려면 엄청난 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전략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한 20여 척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척에 SLBM이 몇 개? 10개. 10개. 10개 들어가는데 그거를 첫 번째 배도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하지만, 건 네. 우리한테 천만다행이고 네. 일단 거기서는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획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디젤 잠수함에도 핵무기를 싣고 들어가면 위협이 절대적인 위협이 되죠.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그 5월 26일에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뭐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공개를 했고 그 전에는 사실은 숨겨서 했었는데 공개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측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들도 제시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면 좀 세밀하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까지는 뭐 진행된 게 많지 않아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느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대미 의존적이 엄청나게 셌잖아요. 미국이 없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미군이 화 한 번 내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큰일이라는 건 미군 철수해버리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그 정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커 있고 비대해 있고 미국도 그걸 알아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도움을 주는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브앤테이크라는 영어 쉬운 영어 잘 써먹자. 네.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비트 놓으면 돼요. 지금 미국은 엄청 급하거든. 중국한테 이미 군함 숫자가 쳐져 있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다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도움을 주는 만큼 우리도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거는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 민관군 뭐 이런 데 다 총력전을 펼쳤어요. 네. 정재계 수계가 그래 수장까지 일본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원하는 농축 및 제철을 확보한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좀 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에 일본이 했던 거 이상으로 우리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재계는 재계끼리 다 미국 카운터파트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왜 그걸 못하냐? 왜 계속 질질 끌려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천재 일우의 기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의지만 강하면은 이건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잠수함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구체적으로 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뭐 개정한다거나 혹은 오커스 모델을 따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좀 어느 쪽으로 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그 농축시설, 제철지는 다 포함되고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문서적으로 양국이 협의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고 왜냐하면은 거기에도 핵잠수함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밀리터리 퍼포스예요.
IAEA도 마찬가지. IAEA 같은 경우 밀리터리 퍼포스 사용할 때는 자기한테 보고해라. 네. 그래서 여기 투명하면은 자기들이 새 차를 매겨주겠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해서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도적 동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 그러려면 우리 팀이 일단 막강해져야 돼요. 네. 대통령 직속으로 핵추진잠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다 국내에 지휘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은 잘 가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힘이 좀 막강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이 시점을 좀 놓치지 말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둬서 이걸 추진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렇게 나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만들어지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좀 순항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